존경하는 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웅 의원, 김웅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제가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성파 김웅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가장 완벽한 안입니다.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북 수수로 새만금은 국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국가 사업 예산 줄이는 게 어떻게 전북에 대한 보복이 되겠습니까? 보복하려면 전북 자체 예산을 줄여야죠. 같은 당이면 보호해주고 남의 당이면 공격하는 그렇게 국감이면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인지, 그리고 국감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여전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은 일원화죠, 일원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강북갑의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웅 의원, 서울 송파구갑의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제가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송파, 국민의힘 성파 김웅 의원입니다. 마지막 국감이네요. 그 자치경찰 이야기 얼핏 나오셨는데, 거기에 하나 제가 보태자면, 자치경찰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가장 완벽한 안입니다.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그 180석 있을 때도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도 지금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거 하시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자, 종합국감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감사위원 모두에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정감사 첫날에 수혜는 국회 탓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국회는 항상 당리당략만 따져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누구 책임이냐, 니네 책임이다, 그것만 묻고 결국 정쟁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탓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수혜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우리 당 소속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가장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잼버리 같은 경우 봤을 때 누구도 전북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조직위도 여가부도 모두 책임이 있었는데 유독 전북의 책임을 물을 때는 그게 정치 공세가 된다고 하고, 그 전북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중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새만금 예산 줄어드는 게 보복 예산 감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북 수수로 새만금은 국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국가 사업 예산 줄이는 게 어떻게 전북에 대한 보복이 되겠습니까? 보복하려면 전북 자체 예산을 줄여야죠. 근데 전북 자체에 대한 예산 총액은 늘었습니다. 실제로는 경남이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럼 경남에 대한 보복 예산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같은 당이면 보호해주고 남의 당이면 공격하는 그렇게 국감이면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인지, 그리고 국감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여전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국감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여야 간에 그냥 청백 운동회예요. 우리 편 얘기하라, 상대편 져라. 그리고 국감 계속 느끼지만 이게 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게 못할 질 같아요. 대관팀한테도 참 미안하고,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각 부처의 담당자들 모습 보면서 이게 과연 갑질 대회인가 국감인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각 당의 당원이지만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 때는 국정감사가 과연 계속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네. 행안부 도대체 새마을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새마을금고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냐면요. 2023년 1분기에 200조입니다. 3년 전에 112조였는데 200조가 됐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건설하고 부동산 부분 대출이 보면은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체액이 6조 4천억입니다. 연체율이 8.75%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지금 5.33%인데 1년 전이 2.32%였습니다.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여신에서 이렇게 엉망인가를 봤더니 하는 거 보면 제가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식 처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통 주린이라고 하는데 주린이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꼭 상투 잡아서 큰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손실만 지금 떠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 투자거든요.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미 벌써 물류센터 이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손 다 빼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새마을금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물류센터 개발에 지금 4조 8,500억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지금 상투잡인 거죠. 지금 현재 물류센터 지은 시행사들 사업자들 인수 사업자들 지금 못 찾아내서 뭐 PF 대출금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까지 줄줄이 지금 연체 중이고 물류센터 공실률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다 떠안게 생겼고요. 태양광 발전 시금 그 시설 자금 대출도 뒤늦게 이게 새마을금고가 뛰어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지금 대출 잔액이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공격적인 여신 사업을 할 능력 자체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되는 거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대출들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용인시 성북지구 주택개발사업 자료 달라고 했죠. 처음에 형평성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안 주신 겁니다. 어차피 이거 좀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후에 5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행안부 저는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계속 새마을금고를 맡아야 된다. 왜 현실적으로 금감원은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행안부가 과연 새마을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터져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